기사는 요즘에 좀 핫한 이슈를 좀 갖고 왔어요. 모텔 전전어 인천 20대 부모가 그 아이를 던져서 잡혀간 사건 있잖아요. 네, 그 사건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이걸 왜 가져왔냐면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토론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 100분 토론에서 이미 어마무시한 분들이 이걸 가지고 토론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사실 아동학대보다는 저는 사실 20대 부모, 청소년 부모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서 갖고 왔거든요. 제가 이제 앞에 살짝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2019년 기준으로 해서 10대 부모 출생 신고가 1,526명. 근데 이게 베이비박스나 이제 뭐 유기된 거는 빼고 그럼 더 된다는 이야기고요. 모텔이나 찜질방에서 아이를 키운 적이 있다고 대답한 청소년 부모는 12%, 그다음에 90%가 가족과의 단절이 되었으나 주민등록상에 부모가 존재하고 있어서 수급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대요.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선생님들이랑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청소년 부모가 처한 현실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분들을 모셔왔냐. 여기서 이 사업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만난 친구들 좀 이야기를 토대로 어떤 게 좀 어려운지 이 친구들 현실을 조금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현실 하자마자 떠오르는 친구들이 사실은 몇 명 있잖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주지의 문제로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는 친구들, 가족과의 단절을 증빙할 수 없다는 이유로 대상자에서 선정되지 않는다, 대상자에 아예 고려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실제로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도 이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전화를 먼저 해요. 아이 상황이 이렇고 이 친구들이 분명 거주지가 필요하고 이런 상황에서 육아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육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했을 때 어디 행정기관에서는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이 친구 기초수급 대상자로 주거급여, 생계급여, 그 다음에 의료 지원을 받고 있는데 어떤 도움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세요? 라는 말을 실제로 제가 들었어요. 물론 이해해요. 행정상의 절차로 매뉴얼대로는 이 친구들 대상 안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하나주님이 퍼센테이지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상에서 아예 벗어난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들을 위한 도움 그 창구를 조금이라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크게 들어요. 그 애초에 애들을 만약에 청소년 가구라고 하면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긴급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 맞아요. 왜냐면 긴급하게 만약 아이가 뭐 분유가 없어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먹을 수 없다. 그럼 분유값이라도 빨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든 아니면 방법을 만들어 놓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하나도 되어 있지 않고 기다려라. 한 달을 기다려라. 그러면 애를 굶길 수는 없고. 그리고 문제는 여기 아까 기사처럼 저런 친구들이 많은데 사기죄로 들어갔다는 거. 그냥 그 안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도 있고 오해가 있었던 것도 있고 법적인 부분을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어른들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어른들이 없었다는 거. 그런 부분들은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돈만 지원하면 되는 거. 그런 맞아요. 시스템 자체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이들은 돈을 지원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생활에 익숙해지면 좋겠지만 익숙해질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계속 새로운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관리는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서 그냥 돈만 지원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돈 지원했는데 그걸로 무슨 도움이 더 필요하냐라는 얘기. 그리고 사건이 일어난 뒤에 그 뒤로 뒷수습을 하려고 우리는 도와주려고 했다 뭐 우리는 뭘 하려고 했다라는 얘기. 그게 타당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항상 보면은 이런 부분이 꼭 이 청소년 가구나 이런 거에 떠나서도 다 찾아가서 내가 아는 상태에서 뭔가 요구를 해야 된다는 게 사실 저는 큰 단점이자 잘못된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도움을 청하고자 하고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걸 알고 있었다면 아무런 도움 없이도 자기가 그걸 찾아서 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그게 진짜 필요로 하니까 그런 제도들도 있고 그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건데 모든 그 제도가 찾아가서 내가 그 조건을 맞춰놓고 내가 그 상황인 게 정확히 돼야 그럼 내가 너한테 지원을 해줄게 라는 게 조금은 좀 변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돌아가는지는 알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제도권 안에서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거 알겠지만 항상 이런 부분에서 융통성이라는 거를 뭐 이 말이 틀렸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근데 저는 좀 그런 말을 쓰고 싶은 게 그 아이들이 그게 정말 그런 식으로만 돌아가서 다 받을 수 있는 상태고 해결되는 거였다면 그 상황에 처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것까지도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도 사실은 인밍아웃을 좀 합시다. 네. 저도 최근에 이제 아이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원을 받으려고 찾아봤을 때 사실 진짜 여기서 많이 배우기도 했고 내가 막 찾아보기도 했지만
사실 제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서류를 챙겨도 진짜 막 여기저기서 떼와야 되고 사실 뭐 국민행복카드 해서 바우처 지원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 카드가 신용카드예요. 맞아요. 그러면은 사실 이거 지원을 애들은 그럼 어떻게 받았던 거지 이 생각도 엄청 많이 들었었고 그걸 하기 위해서 내 신용도 이거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많은 부분들이 채워져야 바우처라는 것도 받을 수 있고 지원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도 했고 아직도 찾고 있어요 저는. 또 뭐가 있을까? 이거 얘기하시니까 저도 너무 화나는 사건이 하나 생각나는데 이제 청소년 이제 임신한 청소년 친구가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임신하고 나면 이제 바우처라던가 뭐 산부인과 진료 지원이라던가 이러면은 정말로 그 도움 지원 카드가 필요한데 아이가 부모님이랑 단절됐는데 그 부분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발급해줄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 친구는 이제 단절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럼 이 상황에서 저는 보호자가 실질적으로 안 돼요. 그럼 해줄 수 있는 게 뭔가 그걸 찾다 보니까 계속 딜레이 돼요. 한 달, 두 달 출산일이 자꾸 가까워지고 아이는 병원에 못 가고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 부모 문제가 이제서야 좀 올라오는 것 같아서 근데 아직은 또 법적인 그것도 없고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지원받으려고 보면 청소년이라서 안 되고 또 한부모가 아니어서 못 받는 애들이 있어요. 맞아요. 남편이 있잖아 음. 이러면서 너도 뭐 둘이 사는데 뭐 하면서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는 좀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실질적 이런 사건들이 나타났을 때 혹은 청소년 부모가 계속 생기고 있잖아요. 계속 지금도 어디에선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잖아요. 아까 영원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친구들한테 정말 필요한 게 뭘까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청소년들 사례를 그래도 최근에서는 그래도 여러 사례들을 만나고 있잖아요. 그 친구들한테 진짜 필요한 건 사실은 정말로 단순한 돈이 아니에요. 금전적인 지원이 아니에요. 물론 필요한데 그거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사용할지 아니면 자기의 문제 위기 상황 그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계획이 아예 없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기초수급 대상자 혹은 긴급 재난지구, 긴급주고 지원이라던가 이런 걸로 지원금이 전달이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일주일도 안 걸리고. 근데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사용할지도 모르고 어떤 곳에 먼저 자기가 해결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물론 먹을 거라던가 자기가 입을 거라던가 당장 필요했을 거예요. 근데 그냥 지원했으니까 끝이 아니라 그걸 어디에 사용할지 아니면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방법도 조금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계속 혀만 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어차피 이 아이들을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네. 우리 영훈 선생님이 우리가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 사업이요. 네, 본인 사업이잖아요. 저희가 지금 도와주고 있는 친구들은 독립가구랑 그다음에 아까 말한 청소년 가구에 취한 이제 상황이 있는 친구들이 긴급하게 이제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연락을 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월세 지원 그리고 그다음에 긴급 생활비 지원 그리고 물품 지원이랑 그다음에 단순하게 의료 지원 같은 경우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직접 찾아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제 반찬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상담도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도움을 받고 싶은 친구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면 저희는 찾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겠으나 저희도 막 연락 오자마자 다 해주거나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앞서 저희가 방문해서 상담을 진행한다라던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떤 문제를 지니고 있는지 조금 확인할 절차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연락 언제든지 주면 고마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쪽에서는 이제 이런 청소년 가정을 꾸리고 있는 친구들을 데리고 같이 어떤 힐링의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서로가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서로의 관계가 어떤지에 대해서 뭐 교육을 해줄 수 있는 시간 이런 걸 같이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캠프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친구들이 이렇게 해서 저희 쪽에 연락이 되고 어떤 관계를 맺게 되면 다 같이 어떤 그동안 그 삶에 힘들었던 부분을 좀 내려놓고 같이 이제 문화생활을 즐기면서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도 같이 즐길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니까 좀 연락을 줬으면 좋겠어요. 네, 마지막으로 임신하고 출산하는 과정은 사실 진짜 어렵고 책임도 많이 따르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이 사건에 앞서서 우리 친구들이 그런 부분에서 좀 성적으로 조금 더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좀 더 본인 삶에 있어서 좀 책임감 있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